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심사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오늘 당권주자 4명간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 통합과 쇄신 방향을 놓고 서로 이견을 모인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3,800여 회의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관객과 공연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합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건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안건은 특별 사면 및 특별 감형 대상 등에 관한 심의 의결안 한 건입니다. 내일 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별 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수용 생활 중인데 형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석방 상태인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역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이 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야권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광복절 사면 문제가 내일 최종 확정됩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 당초 이 사면 문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 역시도 12일, 즉 모레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 사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 하루 전인 오늘 오후에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공지한 건데요.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리는 셈입니다. 네, 하루 앞당겨서 결정이 나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면은 임시회의를 열어서 처리한다,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반드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요. 실제로 바로 직전이었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결정됐었고요. 이듬해 광복절 특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기업인 사면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외에 또 이번 화요일 국무회의 처리할 안건이 많다 이러면서 회의를 앞당긴 이유를 들었는데요. 정치인 사면 명단이 알려진 후에도 논란이 거센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라도 앞당겨서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가 담겼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번 사면 논란에서 가장 큰 관심은 나와 있는 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친문계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친문계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네. 어제는 또 조국 전 대표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응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조 전 대표의 책 출간과 관련한 내용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앞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던 만큼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지원 사격하는 게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친문 인사들이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지방선거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에서 나아가 복권까지 이뤄진다면 실제 정계 복귀 시점은 언제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이 실제로 일어나야 하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조 전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도부 한 의원 연락해보니까요. 조 전 대표와 정계 복귀와 관련한 논의 자체를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사령탑 역할을 맡을지 또 서울시장 등에 직접 후보로 나설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 전 대표 복귀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쳤었던 만큼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또 두 당의 합당 가능성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는 점도 조 전 대표의 정계 복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만큼이나 또 관심을 모은 게 바로 이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네, 윤 전 의원도 사면 대상 명단에 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까지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보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크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광복절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내일 국무회의 이후에도 정치권이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의 비전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찬탄 반탄에 이어 이제는 전환길 강사를 둔 찬반으로 뒤덮이면서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입니다. 먼저 이지율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입장차부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반탄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을 향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찬탄파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했습니다. 계엄한 거 그것 갖고 좀 망고역적이라 그러고 저렇게 북한에 핵무기까지 개발하도록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하는지.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와 윤 어게인 등 강경 보수 세력을 안고 가느냐를 두고도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전시와 함께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그런 경고를 했던 겁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윤 어게인의 주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함께. 이 과정에서 정작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당 재정비를 위해 마련된 전당대회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급기야 당내에선 전당대회 과정을 축소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2차례 방송토론회와 3차례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 뒤 오는 22일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이주율입니다. 이처럼 전환길 블랙홀에 빠진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당 해산을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도 여당 대표가 강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속내가 무언지 알아봤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SNS에 통진당은 내란 선동 혐의만으로 해산됐다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은 그보다 더 중한 죄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잊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언급한 걸 꼬집은 겁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낼지도 미지수입니다. 자칫 보수 결집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입니다. 실제 정 대표가 자신은 이춘석 의원을 강력 조치했다고 밝힌 만큼 실망한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강성 지도부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검찰과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을 끌어가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내란 특검도 가세합니다. 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줄 소환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18명 중 1명이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결 불참을 지시했는지 등을 물어볼 전망입니다. 실제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사에서 대기한 걸로 알려졌는데 내란 특검팀은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추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했고 통화 후 대기 장소가 계속 바뀐 점 등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추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미뤄달라고 한 통화 내용 등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여당이 대거 불참했던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특검팀은 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실제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3시간 넘게 걸린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계엄 모의 가능성도 살펴보는 건데 특검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실로 데리고 온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재구성에 나서면서 국무위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줄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자연스레 관심은 법원의 구인장 발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내일 재개합니다. 관심은 그동안 특검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입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3차례 열린 공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출석할 경우 특검의 구인영장 발부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강제 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구인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강제 구인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재판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 특검팀은 김 여사의 수익은 물론 불법 주식 거래의 구체적인 횟수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김 여사가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 등 총 70만여 주에 대한 불법 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여사가 고가 매수 주문 약 1,600회, 물량 소진 주문 약 1,400회 등 모두 3,800여 회에 달하는 이상 매매 주문을 권 전 회장 등과 함께 했다고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거래로 김 여사가 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수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장 경제 질서의 핵심인 증권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하게 교란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과 김 여사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격적인 외교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달 말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큰데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대통령실에서 또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입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원전과 고속철도 등 국책 인프라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럼 당 서기장의 국빈 방안을 통해 한 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25일에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방비 증액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은 미 행정부가 관세 협상 때 현재 GDP의 2.6%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3.8% 수준까지 50% 늘릴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을 내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 중입니다. 성사된다면 미국이 강조했던 한미일 3국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국방비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관련 사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작전 능력이라는 묘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감축이나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과 관련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Those decisions will be made, and I don't know that the conversation will be wholly about. My sense is that it won't be wholly about just numbers. 여론에서는 군 숫자에 민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닌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패트리어트가 중동으로 옮겨진 대신 5세대 전투기가 배치돼 공백을 메운 것처럼 중요한 것은 대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특정 위협이 아닌 모든 위협에 준비한다고 덧붙입니다. Iraq-U.S. alliance. We don't name an adversary in any of our documents. No adversary is named. We see North Korea because they're the closest alligator to the boat. 북러 군사 밀착, 중국의 서해 활동 확장 등 새로운 위협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군이 유사시 대만을 지원할 때 한국군도 같이 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What's being asked of Korea is to be stronger against DPRK, that we might have the flexibility as we modernize our alliance so that we could go do other things.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참담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집안에서는 10대인 남매가 나란히 숨진 채 이 아이들의 엄마는 화단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새어나오는 자욱한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소방차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새벽 단잠에서 깨지도 못한 채 대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 계단으로 막 내려와가 여기 한 거 있고 바깥에 저기 쓰레기 버리는데 그거 가 있고 난리 났어요 막.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10대 자녀 2명은 아파트 안 방 안에서 40대 어머니는 1층 하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발코니를 통해 추락했고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엌 등 발화 지점 곳곳에서 양초와 성냥이 발견돼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초, 성냥 발견되는 부분도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현장에서 수거한 그 유류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 얘기하면은 화인으로 또 착각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경찰은 현장에 없었던 아버지와 유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사망자 부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오늘 또 폭발물 허위 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관객 2,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부산에서는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역 곳곳에 청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올림픽공원 운영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 협박에 공연 관계자와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기다리던 관객 등 2천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기동순찰대가 투입돼 2시간 가까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관중들도 입장을 재개했습니다. 결국 허위 폭발물 협박으로 밝혀진 가운데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공연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땡볕에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경찰은 본인을 조모 변호사로 칭하며 허위 팩스를 보낸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덮쳤습니다. 이어 시내버스는 30m 정도를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서 있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2명이 숨졌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제동장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이번에는 60대 남성이 벌인 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훔친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까지 35km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시겠지만요.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골목길 안으로 경찰관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약 5분 뒤 들어갔던 경찰관들이 나오고 뒤따라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어제 새벽 2시 25분쯤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절도범인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그 남자 잡아갔던데? 경찰이 도와서 잡아갔던데요? 피해 차량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차량을 발견한 뒤 주변 건물을 뒤져 마사지 업소에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승용차 한 대를 훔쳐 탄 뒤 서울 송파구까지 약 35km의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는데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실수로 바꿔 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날씨 변동성이 큰 요즘입니다. 주말 사이 남부 지역에 쏟아붓던 비가 이번 주 중에는 중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요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다는데요. 내가 있는 지역의 날씨는 어떤지 당분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폭포수가 떨어지고 그 옆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합니다. 나무 그늘에선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들이를 즐깁니다. 그늘이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요.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실컷 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폭포 보면서 시원하게 쉬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오늘 서울의 습도는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공기가 습하지 않아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쪽 깊숙이 내려간 건조한 공기가 전남 인근 바다에서 습한 공기와 충돌해
전남의 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에 3.5mm가 내리는 동안 전남 일대 곳곳에서 200mm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대 8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북쪽으로 올라오며 일부 지역엔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남쪽에 있는 태풍의 영향으로 기압계가 흔들리고 있어 강수 지역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추후 발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평소에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약물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리감을 보여왔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돌연 대마초 유통 규제를 완화할 뜻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끈질긴 로비가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학용이나 기호용에 따라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헤로인 등과 함께 1급 규제 약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 즉 3급 약물로 재분류하느냐가 규제 완화의 핵심입니다. 3급으로 분류되면 대마초 구매가 훨씬 쉬워져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형의 영향으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마약 범죄 문제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Families are being destroyed and we're going to stop it.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How bad drugs are for you. 이번 규제 완화 검토는 대마초 기업들의 로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대마초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의 80%가 지지하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11%가 대마초의 합법화를 반대한 반면 89%가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정책적 법적 요건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코인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인을 무료로 주겠다, 아니면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등 방법도 갖가지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당하나 싶어도 막상 닥치면 속기 쉬운 만큼 경계 꼭 하셔야겠습니다. 피해 사례들 모아봤는데요.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코인으로 환불해 주겠다며 코인 거래소에 가입하라는 솔깃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상 목적으로 하는 코인을 저희가 20개가량 무상입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총 60만 원 정도 지금 보상 받아보신다고 생각해 주면 되죠. A씨는 환불 신청서라고 적힌 그럴듯한 정부기관 문서와 증권회사 직원 명함을 받아보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은 A씨에게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하고 대신 단기간에 수십 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1억 2,4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직장인 B씨도 주식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가짜 코인 거래소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추가 투자금을 넣어야 출금된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았다 3억 원 넘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제 돈이 아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절박함이 엄청 커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라고 싶을 정도로. 가짜 서류와 조작된 수익 화면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올해 1월 66건에 불과하던 사기 제보는 지난 6월 100건을 넘겼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SNS에서 코인 무료 지급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현혹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기관 사칭이 의심되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주의사항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 앱에서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리다가 원치 않는 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노린 다크 패턴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강서영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금융앱에 놓친 자산을 확인하라는 알람이 떴습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궁금해지니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놓친 자산을 알려주나 싶어 화면을 계속 넘겨보지만 내 자산 정보를 금융앱과 연결하는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서비스 동의 화면으로만 이어질 뿐입니다. 놓친 자산을 궁금해하다 저도 모르게 오픈뱅킹 서비스와 마이데이터에 가입해버렸습니다. 서비스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형의 다크 패턴입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해 기업의 유리한 행동을 유도하는 앱 설계를 말하는데 거부 버튼을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들거나 취소하려 하면 여러 차례 확인창을 띄워 되묻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행 어플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계속 사용해야 되나? 빨리 다른 걸 사용하는 게. 특히 금융상품은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까다롭고 손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금융앱의 다크 패턴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면 영업이나 설명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앱 화면 설계인 다크 패턴까진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에 대한 규제는 없다 보니 비대면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금융위원회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내일은 남부지방에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전에 호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80mm, 남부 내륙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중부지방은 무더운 날씨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충청 내륙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대구 29도, 광주와 부산은 28도로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